미르앤리 투자점은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단 며칠 만에 10% 가까이 상승하면서요. 자, 코스피 5000 지수가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자, 너무 빨리 상승하고 있는 주식시장.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계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코스피 5000을 지척에 둔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르앤리 투자자문 관심 감사드리면서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70% 훨씬 넘게 상승하고 그리고 올해도 10%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10%를 훨씬 넘겼죠. 자, 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정말 권의 상승률을 기록한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단 며칠입니까? 하나하고 엿새 단 7거래일 만에 G20 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세가 분위기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계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심리 측면에서요. 요즘 분위기가 조금 약간 경계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매대에 가보면 주식책이 가득하죠. 그리고 길거리, 식당, 카페 이런 데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 투자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군중심리 측면에서의 경계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피 PBR이 1.5배 수준에 근접했는데 자, 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싼 거 아니야? 올해 기업들의 실적 증가 이런 거 감안하면 싼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조금 상충하면서 해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증시 토크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죠. 코스피 PBR 밴드입니다. 코스피 PBR 밴드. 상단선은 2007년 연말 기준, 하단선은 그 다음에 금융위기로 폭락했죠. 08년 금융위기 당시 PBR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가운데서는 이 두 선의 중간치입니다. 여기 연두색 선이 코스피예요. 보시게 되면 작년에 정말 강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올해도 또 이렇게 빼꼼 올라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중간치를 넘어섰고요. 작년에 올해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중간치를 확 넘어섰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코스피 PBR 1.5배 수준까지 근접했는데요. 이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 2020년대는 작년 요 중간선 넘어간 게 작년 빼고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2010년대 이후로 보면 2010년과 11년 요때 뭡니까? 차호정 장세 때 여기 빼고는 중간 영역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그리고 2005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이러한 수준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2000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한번 욕심내볼 만한 거 아니야? 특히 2007년에는 1.9배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 PBR 1.5배 근접 이것 좀 무리 아니야?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짝 여러분들께 여기서 계산 하나 해드릴게요. 코스피 PBR 1.9배 가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계산을 바로 해드리기 전에 딱 한번 남겨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셨을 겁니다. 6천 선이 바로 코스피 PBR 오늘 기준 1.9배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욕심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투자자도 분명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저거 좀 무리 아니야? 예,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보게 되면은 2007년에 1.9배 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시나리오 1. 예, 하나는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바라는 거. 야, 여기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가자! 하면서 4,500, 4,600, 4,700, 5,000 가고 6,000 가는 거야. 단 몇 달 만에.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건 안 좋다고 봅니다. 예, 배드 시나리오. 좋아. 예, 이거는요. 2005년에서 2007년처럼 정말 화려한 시장이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예, 정말 그 단기간에 예, 모든 에너지를 다 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랠리가 있고 난 다음에는요,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코스피 6천이라는 숫자를 봤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요 숫자를 다시 보는데 예, 정말 몇 년의 시간 내지는 10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예,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완급을 조절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00년대 중후반 증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가자 하면서 불꽃 빵빵 터트리고 났더니 후유증이 심했죠. 자, 그리고요. 가정 2는 이건 일본 아베노믹스 시기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2012년 연말부터 해서 일본 증시는 지금까지 장기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때 보면 2013년에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정도에 잠깐 숨고르기, 상승 속도가 조절됩니다. 예. 한 자릿수 상승률로 그쳤거든요. 그런 완급 후에 일본 증시는 장기적인 상승장을 만들어가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증시 여러분들 한번 토픽스 스몰 지수, 이건 이제 일본 증시의 소형업종 지수입니다. 토픽스 스몰 밸류, 뭐 토픽스 배당 지수, 예, 이렇게 보면 비슷한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예,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는데 스몰 지수나 뭐 그 외 종목은 이렇잖아요. 이게 이제 차별화 장세가 너무 급하게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나타나고 있는 일방적인 쏠림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급을 조절하면서 시장이 상승한다면 일본 증시처럼 우리나라 예, 모든 주식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예, 시장이 오래오래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뭐가 될까요? 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마 나중에 몇 년 뒤에 거 봐라, 내가 그렇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 1, 예, 시나리오 1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후유증이 깊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시나리오 2로 갔을 때 예, 차별화 장세도 완화되고 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진짜 추구하는 바잖아요. 그리고 예전 정부에서도 추구했다가 다 실패했던 거. 뭐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 예, 이게 실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금 겨우 뭐라 그럴까? 삽으로 길 텄어, 겨우. 예. 이제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일본처럼 예, 계속 굳어지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 수로처럼 단단해집니다. 근데 분명 올해 10중 8구 예, 또 금융투자 소득세 합시다라고 어떤 정치인이 등장할 겁니다. 예,
꼭 등장할 거야. 전 진짜 욕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함께 또 투쟁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시장을 기대한다면 앞으로 더 큰, 더 오래,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예, 어떤 게 될지는 우리가 피동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다. 예, 어쩔 수는 없습니다. 대신 두 번째 시나리오, 부탁드립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두 번째 시나리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예,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닛 투자자문과 함께 그 길 함께 걸어가시죠. 외로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예, 제 머리 위 댓글 최상단, 예, 미래닛 투자자문 자문 서비스 신청하기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